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바이오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에 접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10년 이상 촬영한 데이터를 통합해 만든 초고해상도의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됐는데 은하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설에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날씨가 말썽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지만 일요일 밤부터 급변해 월요일부터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에 강풍까지 불어 도로는 물론 하늘길과 바닷길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설 명절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하루 평균 100여 건으로 연휴 대목을 맞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서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응급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을 바이오에 접목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 개발로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데미스 하사비스. 하사비스는 최근 인공지능으로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에 인체 임상 시험을 연내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로 바이오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도약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가 바이오 역량을 결집하고 부처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바이오 국가 전략을 제시했는데 우선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을 바이오에 접목해 고부가 가치인 신약 개발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 13년 걸리던 기존 신약 개발 기간은 약 6년으로 개발 비용은 절반 수준인 1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개의 크고 작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R&D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유기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1조 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걸어맞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민간위원 24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12명의 단영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와 홍콩 이공대 공동연구진은 2차원 반도체 소재인 이황화 몰리브덴과 그래핀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휘어지는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기는 곡면 구조에서도 자연스럽게 밀착되며 높은 유연성으로 곡면 촬영 가능성을 크게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는 대부분 유리 기판 위에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해 제작돼 기계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고정된 평면 구조로 곡면 촬영 시 이미지 왜곡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니스에 실렸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의 새로운 모습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무려 지난 10년 동안 관측한 데이터를 모은 결과여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화려한 별빛. 안드로메다에 있는 1조 개의 별 중 2억 개의 별을 담은 스냅 사진입니다. 국제연구팀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의 모습을 25억 픽셀이라는 고해상도 모자이크 이미지로 조립해 담아냈습니다. 별의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해보니 개체군이나 흐름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발견됐는데 안드로메다가 많은 별을 형성한 뒤 마치 멈춘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드로메다는 현재 별을 형성하는 나선 은하와 노화된 붉은 별이 지배하는 타원 은하, 그 사이 과도기적 상태를 지나는 중이라는 건데요. 이에 연구팀은 다른 은하와의 충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요인으로 주변 작은 위성 은하인 메시에 32를 꼽았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빠르면 40억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도 충돌해 합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로 은하 전체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호작용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별을 통해 과거를 알고 미래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매력이 아닐까요? 기업 비즈니스는 물론 개인의 일상까지도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바야흐로 AI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AI 관련 인프라를 늘리는 동시에 법 제도 보완을 통해 올해를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술과 산업은 물론 예술과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난해 국가 AI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AI 안전연구소 개소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아요. 하드웨어, 메모리 전 세계 탑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이 AI를 응용하는 영역도 다방하게 발달을 해서 이번에 그 CES 2025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서 그 혁신상을 전체에서 46%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차지했어요. 정부는 올해를 AI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우선 민관 합작 투자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합니다. 초기에는 외국산 첨단 GPU를 공급하지만 국산 AI 반도체 비율은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는 전체 비중의 절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GPU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을 빨리 사와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그거는 이제 대학,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까지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산업 성장과 함께 AI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합니다. 최근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의결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AI 기본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AI 안전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법령들이 마련돼야 되는 곳곳에 저작권 보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의 그 규제의 그 수준을 좀 조율하는 그런 형태로 법 제정이 계속 따라야 됩니다. 전 세계 AI 경쟁력 1, 2위는 미국과 중국으로 우리나라는 3위권 그룹에서 5위를 다투는 상황.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AI로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에 따르면 범용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7년 동안 총 9,3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에서는 인간 수준의 이해와 적용 능력, 기억과 자율적 성장 능력, 사람이나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협업 등이 가능한 레벨 2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예타 과정을 통해 사업의 상세한 규모와 범위가 구체화할 전망이며 전략적 관점에서 도전적 체계적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로봇 통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디지스트 박형준 교수팀은 로봇 운영 체제에서 데이터 분산 서비스인 DDS의 통신 지연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통신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통신 문제를 주요 통신 매개 변수 변화에 따라 정량적으로 계산해 다중 로봇의 통신 지연 최적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로봇 운영 체제의 DDS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 로봇 및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효율적인 통신 설계를 위한 핵심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더워지면 바람이 잘 통하게 변신하는 스마트 니트를 개발했습니다. 부산대 안석균 교수 연구팀은 열을 가하면 수축하지 않고 반대로 30% 이상 늘어나는 자가 신장 스마트 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온도가 상승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스맥틱 액정 섬유의 성질을 이용해 온도 변화에 따라 가공 크기를 50% 이상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니트를 만들고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 니트가 인공근육, 소프트 로봇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귀성길이 시작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월요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은 월요일 밤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쪽 지역은 화요일과 설 당일인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안과 해상에는 눈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귀성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 당일은 서울 등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추위는 설 다음 날인 목요일에 절정에 달한 뒤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설 명절 고향에 다녀오시는 길에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죠. 설 연휴에 하루 평균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자동차 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데다 올해는 독감 등 감염병도 기승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앞둔 21일 전북 부안군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6개 점포가 타면서 대목을 준비하던 상인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설을 위해 수산물을 평소에 서너 배를 들이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 과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설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하루 평균 113건으로 매일 7명 이상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명절 기간 화재 위험이 커지는 전통시장과 역시 화재 취약지이자 명절 방문객 증가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요양병원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소방서에 특별 경계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고 구명정보 펼쳐진다 아친다 그랬는데 막상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것도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해보셔야 된다. 정부는 더불어 올해 역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 독감 등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연휴 기간 호흡기 질환 관련 클리닉 115개소와 협력병원 197곳을 운영합니다. 또 명절에 늘어나는 차량 사고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에 앞서 냉각수와 부동액, 배터리 등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과 가족맞이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올해 설 성수품 준비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36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보다 6만 원 더 비싸졌는데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 차례상에 올릴 품목을 골라보지만 비싼 가격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샀는데 과일도 특히 배가 너무 비싸고 뭐 야채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고기와 나물류 등 설 성수품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약 28만 7천 원, 대형마트 36만 원 정도로 5년 전보다 모두 6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영향으로 최근 농산물과 축산물 물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달 생산자 물가를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이 모두 3% 이상 올랐고 특히 감귤과 무는 22% 넘게 뛰었습니다. 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무 가격 저가 며칠 전에 저기도 이제 한 2,000원대, 2,500원 이렇게 했었는데 무는 많이 올랐어요. 정부는 설을 앞두고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런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지원 규모를 700억 원으로 100억 원 늘리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 발행도 확대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정부가 3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 할인 지원 품목 28개에 소고기, 오이, 애호박을 추가하고 마트 등과 협력해 연휴 기간 한우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유통사들이 명절 기간 할인 행사에 집중하면서 연휴가 끝난 뒤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로 85개국에서 어린이 2억 4,200만 명의 학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지 시간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 어린이 7명 중 1명꼴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악천후로 일부 국가에선 학교 수백 곳이 파괴됐다며 특히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중동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몇 주 동안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해 1억 1,8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악천후 영향을 받은 어린이의 74%가 중하위 소득 국가에 거주했다며 이는 가난한 국가일수록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번 달에만 3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은 현지 시간 22일 오전 11시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발생한 휴스 산불이 23일 오전 10시 34분 기준 41.2제곱킬로미터나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를 태운 것입니다. 수백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아직 14% 수준입니다. 당국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 3만 1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2만 3천 명에게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지역의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는 소량의 비로도 산사태나 토성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WHO 탈퇴를 통지하는 미국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의 송부일은 22일이며 미국의 WHO 탈퇴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6년 1월 22일이 될 전망입니다. 미 의회가 1948년 미국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통과시킨 공동 결의에 따라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서면으로 1년 전에 통지하고 WHO에 남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로 미국이 내는 돈이 WHO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판사는 40년 넘는 경력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부모 중 한쪽이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정부를 이끄는 곳에선 위헌이라며 줄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첫 재판이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14일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결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To hear the judge from the bench say that in his 40 years as a judge, he has never seen something so blatantly unconstitutional sets the tone for the seriousness of this effort.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ll appeal it. They put it before a certain judge in Seattle, I guess, right? And there's no surprises with that judge.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출생 시민권 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hese legal cases are probably going to take a long time, and they'll likely be appealed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And then we'll see how they interpret the 14th Amendment. But there are a lot of strong arguments that this executive order can't change anything on its own.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아기는 해마다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약 5만 4,600톤이 바다로 방류됩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올해 4월부터 25회계연도 첫 방류인 12차 방류를 시작하고 12월 중 17차 방류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에 18차 방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회차별로 7,800톤씩 총 7차례에 걸쳐 약 5만 4,600톤 규모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며 방류에 따른 연간 방출 3중 수소의 양은 15조 베크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방류에 대해서도 지난 10차례 방류와 같이 도쿄전력 측 데이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에서 팔린 설맞이 어린이용품 9종에서 국내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 판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 한복 7종 가운데 5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최대 4.5배까지 검출됐고 pH 기준치를 벗어나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 장신구 5종 가운데 3종에선 나비 기준치 대비 8.1배까지 초과 검출됐고 머리띠 가운데 1개 제품은 장기간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1.8배를 넘었습니다. 또 뱀 모양의 어린이 블록 완구 1개 제품은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재유통 정기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올해부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재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로와 숭례문 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하는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10년 만에 최대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보여 내수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요. 이럴 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기명 범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 배송에 실패했다는 등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